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중국 갑조리그 9라운드 중계해드립니다. 김영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철환 선수와 나연 선수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철환 선수는 용병 선수지만 갑조리그 베테랑이죠. 네, 지금 갑조리그에서 활약한 지 10여 년 정도 됐고요. 네. 한국 기사 중에는 가장 많은 승수를 기록한 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100판이 넘어가고 있고요. 나연 선수도 하나씩 연차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11명의 한국 용병들 어떤 성적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8라운드는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순위표인데요. 일단 장수팀과 텐진팀은 한국 용병을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장수팀은 용병이 없음에도 지금 단연 선두를 기록하고 있고요. 세계대회 우승했던 미팅을 비롯해서 네. 모든 선수들이 다 아주 기량이 그렇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먼팀과 수월 항저우는 사실 어느 정도 상위 팀이 되리라는 걸 예상이 됐던 팀이었어요. 네, 그렇죠. 일단 중국 선수들만 해도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게다가 이동훈 선수가 있고요. 수볼 항저우 팀 같은 경우도 렌샤오 리친청 시에커에 게다가 박정환 구단이라는 네. 단체전 우승 제조기 박정환 구단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선수들이 3위와 4위 팀에 속해 있는 셰어라우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위 팀이라고 볼 수 있는 8위부터 14위까지인데요. 저장팀과 취저우팀은 기세 좋게 이 갑조리그로 올라왔지만 지금 계속 떨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 이 갑조에 진입한 팀들이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연 선수는 산둥팀에, 최철환 선수는 청두팀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각 팀에 속해 있는데요. 먼저 김명훈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좀 부진합니다. 네, 지금 신민준 8단이 4패 그리고 네. 김명훈 6단이 3패인데 재밌는 것은 작년에 신민준 8단이 베이징 중심팀이었어요. 우승을 했죠. 네, 우승을 했는데 팀에서는 김명훈 6단으로 갈아탔어요. 근데 신민준 8단하고 네. 김명훈 6단이 공교롭게도 올해 성적이 다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신민준 선수와 이세돌 선수 그리고 이영구 선수가 속해 있는 이 상하이 팀까지 좀 위기를 맞고 있고요. 김지석 선수는 4승 1패 역시 변상일 선수도 순항 중입니다. 네, 오늘 최철환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6월 랭킹 11위와 21위. 사실 중국 선수들은 랭킹만 있다면 이 랭킹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중국은 네. 우리하고 좀 시스템이 달라서 랭킹 시스템이 달라서 신예 기사들이 저 윗선으로 올라가려면 한참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몇 년 동안 성적이 꾸준히 좋아야 상위 네. 랭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계만 된다면 어느 정도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셰커 선수가 사실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몽백컵대 4강에 진출한 적이 있고요. 네. 예전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던 적도 있었어요. 아. 제 기억으로 한 4, 5년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뚜렷한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네. 선수였는데 최근에 아주 기세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현재 출람배 8강까지 올라와 있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기죠. 나연 선수와 셰어라우 선수. 이제 셰어라우 하면 바로 LG배가 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네. 일약 이제 세계 대회 타이틀 홀더가 됐죠. 나연 선수도 이 10위권 안쪽으로 진입한 지는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이후로 이제 폭발력이라고 할까요? 폭발하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집을 좋아하는 두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수들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번 시즌에는 이 10명의 선수들이 한 60%가 가까운 승률을 거둬준 반면에 올해는 선수들이 약간 저조합니다. 네, 올해는 현재까지는 약 반타작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 비하면 좀 미흡하죠. 이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셰커 선수는 한창 좀 주가를 오르고 있는 선수인데요. 최철환 선수가 현미로 잘 눌러갈 수 있을까요? 시에커 오단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이제 세계대회 우승을 하거나 하진 못했죠. 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촉망받는 신예 기사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 그 선수가요? 그래서 가끔 인터뷰할 때 네. 중국에는 커즈하고 시에커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본인의 그 바둑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한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좋은 성적을 내는 원동력이 아닐까 합니다.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네. 있는 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철환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국으로 바로 가볼 텐데요. 첫 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기 있는 선수와 또 전투라면 굉장히 능한 최철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최철환 구단이 이제 전투에 굉장히 능하다면은 네. 시에커 구단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복싱으로 치면 아웃복서라고 봐야 돼요. 치고 빠지고 네.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완전히 다르네요. 최철환 구단은 완전 전면으로 나갈 텐데 셰커 구단 어떤 잽을 보여줄지. 최철환 구단 하면 이제 아마 지금 현존하는 기사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역시 오늘도 네. 걸치자마자 묻지마 3-3인데 흑의 응수에 따라서 백도 좌상의 정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화점에 걸치면은 양걸침 당하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네. 어지간하면 이제 날일자로 받아주거나 또는 협공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요새는 화점에 걸쳤을 때 손을 빼는 것이 또 유행입니다. 뭐 양걸침이 전혀 두렵지도 않게 됐고 오히려 일부러 당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 인공지능이 나타난 다음부터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3-3도 많이 파고 양걸침도 많이 당하고요. 자, 젖히니까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손을 빼는 바둑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느는 바둑도 있고요.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젖히는 사람도 있고요. 바로 결정을 짓습니다. 자, 지금 잡은 수로는 물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요 한 점을 잡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네. 뭐 두 가지 다 실전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로 변으로 빠져나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들 두죠. 네. 네, 젖힌수가 조금 이색적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젖힌수로는 여기를 이렇게 날일자하고 흑도 날일자하고 그런 바둑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여기 젖히는 수법이 등장을 했고요. 엊그저께인가요? 홍성지 구단과 유수왕 구단의 그 바둑 KB리그에서요? KB리그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왔던 걸로 네. 봤고요. 그리고 인공지능들이 역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워낙 많이 요즘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바둑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 기사들도 인공지능을 많이 참조하고는 있습니다. 아직도 연구 중일 텐데 만약에 네. 이 젖힌수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 정석이 또 다시 한번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날일자고 서로 날일자고 도서는 그냥 뭐 유연한 바둑이라고 봤는데 네.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된다면은 또 이 형태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겠고요. 유수왕 선수 대국에서는 이 따낸 수래요. 네. 여기를 두 점을 먼저 하나 단수 치고 나갈 때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 나서 따냈던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최철환 구단도 그 바둑 당연히 봤을 텐데 네. 최철환 구단은 그냥 한 점을 잡았습니다. 득이 없다고 네. 봤습니다. 늘고 한 칸 뛴 것은 이제 뭐 당연하다고 봐야겠고요. 여기는 외길에 가깝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두 칸 뛴 것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중앙으로 먼저 네. 나가고 있는 백입니다. 붙인 수는 이제 조금 뭐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최철환 구단임을 보여주는 한 수예요. 최철환 구단은 상대방 돌이 두 집이 나지 않으면 늘 네. 공격 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흑도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본인 돌은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네. 상대방 공격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제가 좀 반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네. 그만큼 이제 공격적인 기풍의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어쨌든 흙이 못할 것이 없는 싸움이라면 최철한 구단은 이 변화 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전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또 상대방 돌 공격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라면은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도. 네, 서로 모양을 잡아갑니다. 여기 날일자 찝고 한 칸 띄고 날일자 여기도 큰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여기까지는요. 또 이제 들여다본 것은 이어주면 이제 그만큼 백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본 거고요. 민 것은 당연한 반발로 보입니다. 이수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네. 이쪽을 젖히거나 또는 끊거나 해서 흐름을 타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텐데 시에코 구단도 이수는 이제 이 흙은 살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왜 자꾸 나만 네.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 흙돌도 갈라가네요. 약한데. 네. 또 밀어간 수로 인해 흙이 바로 끊기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렇게 끊기도 좀 네. 원래 모양이 잘 안 나오죠. 이쪽으로 나와도 끊고 늘면은 백이 싸울 수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날일자인 것 같은데 적절한 반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돌도 원래는 이제 기세로는 끊어야 되는데 네. 끊고 찌르고 이제 백이 이쪽을 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돌이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 끊어둔 것이 과연 이득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슬쩍 비껴 나간 거고요. 어차피 이렇게 바로 안 끊어도 백이 연결은 안 할 테니까요. 연결하기엔 조금 뭔가 발이 느린 느낌도 있고요. 물론 좀 두텁긴 한데 쑥스럽죠. 네. 약간 발이 느린 느낌도 있어서 최철한 구단이 날일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이런 형태는 처음 봤어요. 3-3 들어가서 물론 요즘에 바로 젖히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형태는 처음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누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도 뭐 일단락이 됐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호각의 절충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찌른 것은 좀 어땠을까 싶은데 만약에 받아주면 이제 바로 이제 쌍립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좀 모양 좋게 연결하고자 했네요. 확실하게 연결을 하려면 바로 옆으로 두면 되는데 네. 바로 옆에 두면 흙이 나중에 찝었을 때 이제 여기 안형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찌른 거로 보입니다. 지금 흙이 여기를 바로 나와 끊더라도 이게 하나 찌르고 나서 단수를 치면은 흙 모양도 많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찌른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한 수라고 봐야겠고요. 붙이고 막은 것은 뭐 상당히 기분 좋은 수법이죠. 일단 이 돌에 대한 보강도 할 겸 또 우하기 백이 물론 뭐 잡히진 않겠지만 나중에 끝내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백집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놓을 수가 있는 수법이고 나중에 또 하변 쪽에서도 집을 어느 정도 만들 수도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붙인 수도 이 형태에서는 최선의 한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언제나 상대를 가둘 수 있다는 건 네. 기분이 좋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도 백도 여기를 찌름으로 인해서 여기 차단되는 것을 방어를 했고 뛰어나가면서 이제 이 백돌은 뭐 크게 시달릴 형태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중앙의 흑돌 5점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집을 떠나서 두터움만 보면 백이 좀 더 발언권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백은 그렇게 크게 신경 써야 될 만한 걱정할 만한 돌은 없으니까요. 네. 걸치고 붙이고 는 이것도 굉장히 두터운 수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형태라면 늘고 막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쪽을 끊었을 때 흙의 모양이 중복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붙이고 는 것도 원래 이제 저희들은 이 수법을 네. 젖바둑 정석이라고 해서 좀 투박하게 생각을 하는데 흙이 많이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가끔 인공지능 바둑들 보면은 인공지능도 붙이고 느는 수를 써요. 요즘 다시 또 나옵니다. 최철한 구단은 아예 그냥 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늘어도 나중에 백에게 끊김을 당하면은 이것저것 활용을 많이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꽉 이은 것은 더 이상의 활용은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있는 수가 원래 없는 이유는 백이 호구로 막는 것이 워낙 좋아서인데요. 그렇죠. 지금 당장 막는 게 워낙 좋지만 네. 지금은 이제 이바둑에서는 물론 이제 언제나 큰 자리이긴 한데 네. 이바둑에서는 이제 양걸침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쪽에서 전단을 구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네. 물론 좌하기도 크지만 중앙이 흑도를 공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흑이 손을 뺄 수 있는 여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건가요? 보통 중앙에서는 네. 한 칸 뛰면 악수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안전하게 두려면 한 칸 뛰거나 또는 날일자 하거나 아니면은 두 칸 정도까지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칸 뛰더라도 이 간격을 끊을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여기까지 간 것은 두 칸을 두면은 백이 이제 좌변에 화점 정도를 두게 되는데 그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최철한 구단이 갈라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세 칸을 띈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화점을 뺏겼다면 좌변을 고스란히 내어줄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렇죠. 여기 두 칸 띄고 백이 만약에 화점을 둔다면 자연스럽게 중앙 흑도를 공격하면서 좌변에 큰 백의 집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이제 시에커 오단도 바로 눈에 보입니다. 누구나 다 차단하고 싶죠. 네. 예, 최철한 구단의 준비는 날일자로 중앙의 백돌이 아직은 완벽한 돌은 아니다. 늘 상대방 네.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도 좀 우려되는 것이 한눈에 봐도 흑이 위험해 보이거든요. 조금 좌변의 흑돌 한 점이 네. 조금 외롭긴 하죠. 어찌됐든 이제 백도 사실 이렇게 좀 억지로 막는 것은 약간은 이제 속된 행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선수를 막아두고 이 한 점을 공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이수는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양걸침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걸침하더라도 큰 재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돌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좌변 한 점을 연결하려고 네. 하는 최철한 선수입니다.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날일자를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경우에는 네. 잘 안 쓰는 수법이죠. 대신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좀 고생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일자를 씌웠고 백은 뭐 당연히 날일차야겠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한 칸이고요. 그래도 약간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연결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 자리는 좌상기 집도 확실하게 지키면서 또 바깥쪽 들여다본다거나 또는 이 날일자 간격을 건너붙여서 네. 끊거나 하는 수법을 노리는 수법입니다. 굉장히 침착한 수법이고요. 지금 셰커 선수는 일단 비관하고 있는 것 같진 않네요. 행마들이 무난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여유 있게 둔다는 것은 바둑을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최철한 선수는 반대인가요? 지금 이 나왔다는 것은 끊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쪽 돌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투를 하는 것은 좀 불안하기도 한데 지금 여기 중앙을 지금 흑이 끊어놨잖아요. 네.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 백돌이 약한 돌이라고 보는 겁니다. 역시나 지금도 백돌을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최철한 선수고요. 네. 본인의 돌도 좀 네. 약하긴 한데 상대방 돌을 압박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려는 그 최철한 구단의 전형적인 작전이거든요. 뭐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수법인가요? 글쎄 저는 좀 최철한 구단 스타일이랑 좀 달라서 심장이 약해서 이렇게 못 드는데 최철한 구단은 워낙 전투도 잘하고 또 힘도 좋고 또 워낙 또 이런 그 부분적인 수일계 밝은 기사니까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전을 조금 더 따라가 볼까요? 네, 일단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봤고요. 남은 수순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을 압박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흙의 연결도 정비하고 있는 최철한 구단인데요. 붙여갑니까? 이수는 네. 여기 연결이 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구자면 건너붙이는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점은 너 도망갈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뜻인데 이수는 보통은 이제 눈을 의심케 하는 한 수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이라면 이제 이렇게 받으면 당연히 악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다 받아주면은 당연히 악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쪽을 띄거나 했을 때 이 두 점을 공격할 때는 이 백이 오히려 벽이 됩니다. 응원군이 되죠. 네. 오히려 흙이 갇히는 모습이 되는데요. 참 부분적으로는 이 붙이는 수가 대학수인데 보통은 그렇죠. 네. 아마 젖히면 또 2단 젖히다던가 해서 계속 이 중앙을 노릴 겁니다. 그러자 이제 최철한 구단도 아예 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여기 느는 것이 보통일 텐데 늘거나 젖히는 것이 보통일 텐데 주변의 배석 관계상 받아주는 것보다 한 칸 띄어서 이 상변에 큰 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잘 소화가 될까요, 두 점? 소화가 안 되더라도 지금은 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 만약에 집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우변의 집은 뭐 덤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변이 좀 큰데요? 하변은 젖히는 게 듣더라도 한 뭐 15집이 될까 말까 정도 아닙니까? 근데 네. 이 정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우상귀도 연타를 맞았으니까요. 네. 지금 이런 몇 수만 보더라도 형세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정신없이 따라오느라고 네. 평소에 볼 틈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두 점을 소화를 시킬 수 없으면 네. 잡지 못한다면은 그렇게 뭐 재밌어 보이진 않아요, 바둑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긴 했는데요, 흙. 여기서도 이제 주인이 바뀌었죠. 네. 손을 뺐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혼자 다 둘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죠. 지금은 원래는 이쪽 받는 것이 정수일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고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좌변부터 건드려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를 왜 건드리냐 하면은 제가 원래 이 백이 움직이는 그냥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쪽 건너붙여서 괜찮아 보입니다. 네. 찌르더라도 늘어서 몇 발자국 못 나갑니다. 연결이 안 되죠. 네. 이 안에서는 물론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면 뭐 당연히 바둑은 쉽게 백이 이기겠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억지로 움직일 필요가 없죠.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 두 점의 연결을 노리면서 이 백돌 두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붙여서 이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백돌 두 점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붙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붙이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쪽도 자꾸 돌이 쌓이면 이 간격도 흙이 또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 간격도요. 여기도 완벽한 형태는 아니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붙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최철한 구단다운 수법이죠. 백의 연결고리도 정리를 하면서 모양을 깎아갑니다. 수세에 몰리면서도 절대 그냥 두는 법이 없어요. 평범함을 네. 거부하죠. 항상 늘 최강의 응수로 네. 상대방을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것이 최철한 구단 바둑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또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최철한 구단 하면 내용이 재밌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네. 바둑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풍이죠. 한결같은 그 전투 바둑 그 공격력으로 지금 15년 정도는 거의 최정상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선수들 보면 가끔 슬럼프가 오거나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기풍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최철한 구단은 항상 일관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결같아요. 네. 최철한 구단이 1997년도에 입단을 했어요. 네, 지금 입단한 지 20년이 넘었죠, 이제. 그렇네요.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풍이 한결같아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주위에서 이런 좀 충고들도 해주잖아요. 어떤 점을 보완하면 더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최철한 구단은 본인의 강점을 더 밀어붙이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의 강점을 계속 더욱더 부각시켜가지고 네, 보통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전투바둑이었다가 나이 먹으면서 좀 유연해지는 스타일이 있고요. 반대로 어렸을 때는 좀 유연하고 계산바둑을 두다가 네. 오히려 기사 생활을 하면서 더 뭐 치열하게 두는 스타일도 있고 그런데 참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은 젖혔네요. 백의 약점 없을까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젖힐 때는 끊었을 때가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고 예를 들어서 단수 치고 한 점 잡을 때 축으로 이렇게 몰 수가 있다면은 원래는 백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뭔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요. 뭐 네. 이렇게 해서 뭐 5점을 접수를 했다고 쳐도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접수를 했다고 쳐도 기분만 낸 건가요? 좌변의 백집도 그만큼 늘어나니까요. 게다가 5점을 잡지도 못할 것 같긴 확실하게 합니다.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에커 5단도 여기를 젖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를 꾸미려면 네. 손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쪽을 양쪽을 어딘가를 끊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겠죠. 최철한 구단도 일단 여기를 날짜를 해서 다음에는 이제 끊어서 잡더라도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싫으면 백도 원래는 이제 이런 데를 지키거나 또는 하나 찔러두고 지킬 수가 있는데 이 간격을 노리겠다는 뜻인가요? 입구자로 둘 수도 있고 이렇게요. 아무튼 요 단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길 날일자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바둑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보이는데요. 아, 바로 찌르네요. 이 단수까지 치려고 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금은, 두면 네, 2점 요석입니다. 2점을 단수를 쳐서 만약에 이 2점을 한번 따내기만 하면 주변에 신경 쓸 게 싹 사라지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흙이 여기에 있게 되면은 단수 쳐놓은 만큼은 당연히 이득이 되죠. 나중에 오히려 역습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요 간격이 흙도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것만 해놓고 일단 확실하게 연결을 했고요. 이쪽은 끊으면 문제가 있긴 하거든요. 어느 쪽을 버려야 되나요? 그래서 이으면은 여기를 잡아서 이거는 흑의 입장에서도 만족스럽죠. 게다가 다음에 또 날일자. 끊었을 때 단수를 치더라도 꽉 있게 되면은 역시 있더라도 2점이 축으로 잡히니까 거의 네. 비슷하다고 봐야겠고요. 이쪽으로 잡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하고 잡으면 2점 잡히더라도 물론 아프긴 하지만 이런 게 선수니까 좌하기는 여기를 호구 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아, 반쪽은 부족하다 이건가요? 이 최철한 구단다운 수법이죠. 꼬랑지만 먹진 않겠다. 이 전체를 네. 이제 노려보겠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만약에 싸우려면 백은 이거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네. 붙이는 것밖에는. 이걸 두고 그냥 귀 파버리면 이거 괜찮은 건가요, 백이? 떨리죠? 예. 여기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지금 이쪽 단점이 많아서. 이거는 네. 백이 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뭔가 모양이 너무 나빠요. 이게 이제 최철한 구단의 의도고요. 저 유일하게 끊어가는 수였는데 안 된다면? 뭐 다른 건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단수를 치거나 또는 호구? 단수 치고 만약에 이으면 이렇게 호구 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안 받겠죠, 그래도? 이 단수는? 아, 바로 단수를 쳤네요. 무거운가요? 일단 받아주면은 그때 호구 치면은 요 단수가 그래도 백에게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생각보다 요석 같아요, 그 두 점이. 그래서 단수를 친 것 네. 같아요. 예. 이게 두 점을 이렇게 잡으면 거의 한 점을 됐다 내거나 또는 꽉 이어야 되거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 또 바로 젖히는 수법도 가능하겠고요. 이쪽을 젖히고 이렇게 둘 때 요돌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네. 요석을 잡을 수도 있고 젖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단수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흑도 중요한 돌이라고 보고 꽉 이었고요. 이어 놓으니까 백이 호구로 지키더라도 이제는 틀어막히진 않겠어요. 아, 아예 날일자로. 아, 그렇죠. 지금은 이게 이쪽 끊으면 그냥 이어서 별게 없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이 두 점은 이제 역할을 다 했다 이거죠. 잡히더라도 백은 이제 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또 두 점 잡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별거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방금 전처럼 되는 건 너무 별거 없는 게 네. 요거는 있는 건지 호구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연결을 했다고 치고요. 네. 두 점 잡아도 호구 치면 여기서 10집, 11집이 생기거든요, 백은. 이 물론 두 점 잡아서 한 뭐 4, 5집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혹시 끊기면 갇히면 예, 죽어요. 혹시 끊기면 네. 사활에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뭐 백도 함부로 끊을 수는 없는 모양이긴 하지만 아무튼 생각보단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날일자를 한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상대가 이렇게 순순히 내어주면 잡고 싶다가도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동물 중에 그런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 예, 이미 예, 사망한 고기는 먹지 않는 그런 네.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니까 있던데 네, 최철한 맞습니다. 구단도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 스타일이죠. 자, 그렇다면 흑도 변신을 할 텐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나와 끊는 것이 있으니까 어딘가 받아라 그런 뜻이죠. 교환만 가능하다면 실리로는 차이가 꽤 있습니다. 백이 그냥 막는 것하고 비교할 때는 네. 큰 자리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백이 근데 연결을 하면은 결국 이런 데 늘어도 다 받아줄 거거든요. 뭐 있거나 뭐 쌍립했다 어딘가 뒀다고 치고요. 다음에 호구를 치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원래는. 네. 근데 호구를 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두텁게 넘어가면 이 흑돌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제는 한 번 더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손을 빼게 된다면 최소한 이 두 점이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생각보다 물론 집으로만 놓고 보면 별거 없긴 한데 굉장히 두터운 형태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싫다면 이걸 두고 여기 언저리를 둬야 되는데 그때 막아서 이 돌만 살기만 한다면은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흑이 한 발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귀를 수중에 넣을 수는 있게 됐고요. 예, 귀만 이렇게 몇 집 내고 산다면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선수가 이 우하귀에서 나왔던 첫 번째 전투에서 계속해서 온판을 휘몰아치고 있고요.
승부처도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최철한 선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바쁜 가운데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2018) 중국 갑조리그 9라운드입니다. 또 다른 한 판이죠. 셰어라오 선수와 나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나연 선수가 속한 산둥팀도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0위에 랭크되어 있고 셰어라오 선수는 텐진팀 4위입니다. 나연 선수 갑조리그 오랜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지금 4라운드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9라운드로 모습을 내밀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갑조리그에 참가한 한국 기사들이 모든 대국을 다 둬도 문제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판수 제한이 생겼어요. 용병에 그렇습니다. 판수 대국수 제한이 생겨서 네, 지금 이제 총 14팀이 더블리그로 하니까 총 26라운드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만 네. 최대 13판까지만. 최대 13판이죠. 네. 13판만 둘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꼭 용병을 써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을 때만 팀에서 이제 따로 연락을 취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스케줄까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갑조리그가 여기저기 투어하면서 좀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몇 시간 만에 못 가는 거리들도 꽤 있잖아요. 예. 보통은 이제 기본은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르거든요. 근데 네. 가끔씩은 보면은 이제 뭐 북경에 있는 중국 기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새로운 뭐 큰 행사장에서 모든 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오늘도 요즘에는 3-3 침투 없는 바둑을 찾기가 참 힘들 정도입니다. 최철한 선수 대국에 이어서 이 판도 이르게 3-3 침투가 나왔습니다. 시얼하우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서부터 굉장히 기재가 뛰어난 기사였는데 한동안 좀 주춤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혜성같이 나타나서 다시 이제 LG배를 우승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구주하우 뭐 이런 기사들보다 훨씬 먼저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네, 구주하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꾸준히 몇 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그에 반해서 시에올하우 구단은 조금 주춤하다가 재작년에 갑조리그에서 속기 바둑의 황제가 돼서 나타났어요. 속기 바둑으로 워낙 이제 성적이 좋다 보니까 네. 속기 바둑 전문 선수로 출전하다가 오히려 세계대에 나와서는 세계대가 이제 3시간짜리인데 벌써 그렇네요. 3시간인데 3시간짜리에서도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단거리도 잘 뛰는 뭐 그런 전천후 기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뭘 해도 잘하는 기사로 거듭났습니다. 최근에 왜 몇 년 동안 주춤했는지 참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갑자기 확 그냥 그렇죠. 레벨이 네. 상승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기사기 때문에 한국 기사들이나 또는 한국 바둑 팬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셰어라오 나름대로는 계속 내공을 쌓아왔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이제 저희들 눈에 덜 띄었을 네. 뿐이죠. 중국 기사들 중에 있는데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당이페이 구단도 한때 어렸을 때 성적 내다가 몇 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요. 그렇습니다.
매년 한두 명씩은 꼭 이렇게 스타를 배출해내는 중국이고요. 네, 그만큼 이제 중국의 뭐 저변과 그리고 그 허리층의 두터움을 말해주는 거죠. 자, 역시 아까처럼 이제 똑같은 모양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요즘은 네. 대세예요. 안 나오면 예. 섭섭하죠. 잡고 이제 단수 치고 이으면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두고 있고요. 아까 최철한 구단 같은 경우는 이쪽을 젖히지 않았습니까? 네. 최철한 구단 바둑에선 젖히는 수를 뒀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많이 둬요. 이렇게 두고 날일자하고 날일자는 또는 한 칸으로 지키고요. 아니면 손을 빼고 큰 자리를 둔다던가요. 이 수는 이제 원래는 일반적으로 축이 좋으면 단수 쳐서 잡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축이더라도 축머리를 당하는 게 싫다 해서 이제 날일자를 두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움직이더라도 이 돌이 움직이면은 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가볍게 또 석점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석점을 잡더라도 그렇게 집으로 크게 뭐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켜두고 나중에는 오히려 치받고 지켜놓은 다음에요. 치받고 빈삼각 할 때 한 칸 띄어서 두는 뭐 이렇게 치열하게 두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수도 이제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칸 위로 날일자로 지키는 바둑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단단하기는 한 칸이 훨씬 더 튼튼하긴 한데 네. 그래도 날일자는 또 중앙에서 전투가 벌어진다거나 또는 모양을 펼칠 때 또는 뭔가 좀 중앙지향적인 수법이라고 봐야겠고요. 이 수는 이제 중앙 쪽으로 진출은 한 발 느리지만 확실하게 집을 차지하고 안정했다는 의미는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수법 표현할 때 일장일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해설하면서. 네. 이렇게 단단하게 또 낮게 왔으니까요. 우변은 서로에게 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변은 다 뒀죠. 네. 이제는 더 두더라도 별게 없지 않습니까? 흙이 다가선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전혀 없으니까요. 네. 지금은 당연히 양걸침을 하거나 다른 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맞죠. 자, 여기서도 백은 대부분은 어느 한쪽을 붙이는데 네. 지금 방향은 이쪽인 건가요? 이게 이제 늘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네. 어디로 붙여야 되느냐. 단 한 저도 가지 어려운데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입구자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입구자는 너무 해퍼서요. 네. 이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붙이는 방향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붙여야 되는지. 그렇게 많은 질문을 받았어도 네.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주변의 배석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어렵다는 배석에 따라서군요. 그럼 지금 붙이는 수는 그래도 풀이를 해보자면 어떤 뜻일까요? 자, 이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그냥 들어가는 게 있고 네. 또 붙이는 게 있고 또 삼삼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삼삼 들어가는 것은 좌변의 백 모양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향은 그렇게 흙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붙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들어가는 거, 붙이는 거, 삼삼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있겠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해봤자 서로 별 볼 일 없어지죠. 이 정석이 생기면. 좁은 곳으로 상대를 몰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삼삼은 없는 거고 지금은 붙이거나 삼삼은 선택하기 힘들 것 같아요. 흑의 네. 입장에서는요. 붙이거나 또는 늘거나. 오히려 느는 게 이제 뭐 오래된 옛날 정석인데 요즘에는 이것도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고전 정석이죠. 근데 늘었어요, 오늘은. 요즘은 붙이는 네.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또 붙였을 때도 예전에는 거의 모든 기사들이
다 끼워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예. 끼웠는데요. 이렇게 끼워 있는 모양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 모양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예전엔 거의 정석처럼 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오히려 붙이더라도 이쪽을 두고 이을 때 여기 리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네, 귀를 뺏기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붙였을 때 바깥쪽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을 때 단수 치고 이걸 두면 따내는. 하지만 지금은 이 축이 쭉 끌고 내려오면 흑이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거군요. 넘어가질 않죠. 나갑니다. 이거는 백이 안 되죠. 나가게 되면. 네. 그래서 옛날 정석책 보면은 축이 안 될 땐 늘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를 늘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아주 이상하죠. 여기도 당하고 저기도 당하고 하면은 빵 따냄과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빵 따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가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백돌이? 네. 그리고 나서도 돌이 뭉쳤어요. 아주 비효율적이죠. 정석 반갑네요. 네. 옛날에는 이제 막으면 입구자고 붙이면 여기 젖히고 찝으면 입고 네. 위쪽 두면 호구 치고 한 칸 띄고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아, 입구자로 먼저 나가지 않았나요? 백이? 여길 두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가물가물한 건가요? 이쪽을 먼저 네. 두고요. 아, 그렇죠. 한 칸 할 때 먼저 나가고 맞는 보통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두죠. 근데 최근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이 형태가. 그렇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 뭐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뒤로 물러서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단수당하면은 나중에 끊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호구만 치더라도 또 돌아가야 되는, 호구 치거나 날일자에도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을 찝어야 되고요. 이때도 흑은 이렇게 있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백이 꼭 막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쪽 젖혀두고 이렇게 공격하던 그런 기보도 네. 있었거든요. 일단은 집을 지켜둡니다. 상변 좀 입체적으로 키울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요. 별론가요? 아, 잘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모양은 좋지 않습니까? 네. 예, 현재까지는. 보통 이제 기본 정석 이렇게 하고 날일자를 하면은 여기를 왜 젖히냐 하면은 만약에 이걸 게을리하면 손을 손을 빼면, 뺐다고 치고요. 네,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요. 차단을 하고요. 차단을 하면 여길 치받아요. 끊기잖아요. 네, 넘어갑니다. 흙집이 굉장히 늘어났고 백은 아예 근거가 사라졌어요. 집도 집이지만 사활에 바로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를 보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쳐놓으면 이게 또 안 됩니다. 또 유명한 맥이 있어요. 네, 책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맥 책에서 보면 여길 붙이라는 거죠. 네. 대붙임. 여길 두면은 나가고 젖히더라도 또 나가면 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긴 합니다만 뭐 2점 잡고 배려버리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정석은 네. 항상 단수를 치면 안 돼요. 단수를 치면 여기 껴붙이는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띄고 굿자하고 날일자 하면 다시 또 이게 생기니까 방어하는 의미에서 이쪽을 젖히고요. 마감만 주면 예, 막아주면은 이제 백이 다른 진행이 됐다고 치고요. 이제는 치봤더라도 꽉 있고 한 점 잡더라도 단수 치고 젖혀놓은 수로 인해서요. 네, 단수 치고 2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네요. 약간 당하면 그만이네요. 추억의
예, 그렇네요. 추억의 옛날 정석을 잠시 잠겼습니다. 상변에 그래서 그 흙 한 점 옆에 붙이는 응수타진도 자주 봤던 것 예, 같은데요. 예전에 네. 이걸 붙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나 단수를 치게 되면 요 붙이는 맛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구 치면은 물론 이 부분적으로는 약간 손해지만 이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흙도 백이 붙였을 때 이걸 단수 치면 귀의 맛이 사라지니까 건드리질 못하고 뭐 이렇게 있는다던가 해서 이 교환 자체가 백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던 옛날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이론이 달라지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 한 칸 멀리 가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러면은 이쪽 끊는 맛이 있어서요. 이게 좀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끊으면 돌을 살리려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네. 여기 끊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한 칸 좁혀져 있으면 끊었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안 네. 되네요. 근데 지금은 멀리 있기 때문에 단수 치면 나가고 여기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게 없죠. 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날일자음은 원래 하나 젖혀두지만 멀리 갔기 때문에 시얼하우도 귀를 좌선기를 받지 않고 변을 지금 바짝 다가선 겁니다. 근데 나영 구단이 이걸 설마 모르고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무슨 속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멀리 갔을지. 제가 봤을 때 뭔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을 텐데 무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밀어갔어요. 백이 두면 좌변이 더 얇아지는데요. 여기 막히면 아프죠? 네. 일단 머리를 내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을 바로 치중하는 게 있어 보입니다. 손을 뺐다고 치고요. 수가 예. 없을 것 같아요. 손을 뺐다고 치면 이쪽을 치중 갔을 때 이 모양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네. 이어도 이렇게? 뭐 그냥 어떻게 둬도 수가 날 것 같은 모양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지킬 생각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형태 아닙니까? 두 번에 걸쳐 지켰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네. 쳐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젠 또 이게 다시 생겼죠. 그러면 이제 백은 이런 데를 젖히던지 아니면 뭐 아까 우리 배은진 상담께서 네. 말씀하신 여기를 먼저 하나 붙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교환을 해두고 다시 되돌아가면 이게 문제가 다음에 백이 여기 밀고 들어가면 집으로도 굉장히 큰데 기분 나쁜가요? 이 흑돌 5점이 미생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발이 느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백이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두겠죠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자리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여기 한 칸 더 벌리고 지켰습니다. 밀어두고 지킨 네. 것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네, 역시 크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단단하긴 하지만 흙이 좀 제자리 걸음한 느낌도 있습니다. 조금 발이 느려 보여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흑백 모두 해결됐으니까요. 바로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딱 여기였거든요. 자체로 워낙 큰 자리라 이쪽이. 큰 자리라고 보면 예. 단연 그 자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흑돌 2점에 대한 간격을 또 노릴 수가 있으니까 네. 약간 허름하거든요. 그냥 한 칸 띄거나 또는 날일자로 붙인 것에 비하면은 좀 허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서는 곳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여기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 수는 끌고 나와서 상변 다 지울 수 있다는 건가요? 만약에 상변을 막으면 네. 이거는 실리로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돌아오겠죠 이쪽으로. 이거는 좀 재밌다 이거고요. 흑도 기세로는 여기 반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행마는 뭐 일반적으로는 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척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런 데 맞으면 원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호구 치면. 못 나오나요? 이게 잘 나올 아까 이야기한 또 이런 맥이 나와야 되나요? 지금은 흑이 단수 쳐버리겠죠? 단수를 쳐도 받으면 어딘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늘면 받아야 되고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나오면 괜찮다 그런 뜻이네요. 잘 안 잡힌다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냥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약간 무리한 느낌도 있는데 시얼하우보다는 충분히 타개할 수 있는 모양이다라고 보는 듯합니다. 뭐 무거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쉽게 살아버리면 인정인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근데 이게 과연 그냥 척 봤을 때는 네. 여기 상편에 이런 벽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시얼하우 구단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이걸 했다는 것은 충분히 타개할 자신이 있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흑이 호구를 치면서 오상귀 백 쪽에도 약간 영향이 생겼어요. 여기요. 네. 여기는 끼우는 맛도 있고 치받는 맛도 있고 여기 두는 맛도 있나요? 이게 이렇게 두면은 끼워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흑도 재밌는 모양이 만들 수가 있죠. 단수치고 뭐 문다든가 해서. 네. 이으면 여길 치받고 끊을 때 젖혀서 패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패를 들어가는. 이거는 너무 위협적인데요. 중앙을 두 번 연타할 수 있는 형태니까요. 그렇죠. 지금 백이 무리하게 끊어간 모습이니까 네. 확실한 예. 요석. 받아야 네. 돼요. 예, 받아야 되는 게 맞네요. 뭐 붙이는 것도 있고 치받는 것도 네.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딜 두더라도 백이 모양이 많이 무너지는 형태로 보입니다. 뭐 호구 치는 건 당연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밀거나 날일자까지는 잘 안 되나요? 밀거나 날일자 한 칸 뭐 이런 공격법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 이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살더라도 또 잘 살아야 될 텐데 예, 일단 고압적으로 눌러갑니다. 일단 봉쇄를 하겠다고 지금 네. 뒀는데 일견 굉장히 갑갑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아, 거기도 찌릅니까? 보통 이런 자리는 원래 굉장한 자충이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하게 돼 있는데 이런데 찔러주면 오히려 흑이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둬도 또 계속 젖히게 되면 이게 자충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지금 찔렀다는 거죠. 괜찮은 겁니까 이거? 그 마음 같아서는 이쪽 단수 치고 이쪽 단수 치고 꽉 이으면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근데 여길 단수 칠 때 먼저 사전 공작하나요? 이쪽 단수 치는 네. 게 있어 보여요. 같이 빵따냄은 이거는 백도 충분히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이게 지금 모양이 아까 먼저 단수를 치면은 네. 여길 단수 치면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젖힌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끊고 넣을 때 그때 살린다는 이으면 거죠. 단수 쳐도 이으면 이게 세수예요. 근데 이게 네. 이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려면 단수를 쳐야 되는데 끊으면 이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나가면 오히려 흑돌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고 밀었는데 이걸 못 쳤어요. 못 치는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백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냥 젖혔고 네. 꽉 이으니까 지금도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괜찮은 겁니까? 원래 보통 이런 모양은 이으면 이렇게 해서 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축이 안 되네요. 살살 나가네요. 이렇게 나오면 단수.
이렇게 두면 나가서 여기를 둘 때 따내면서 축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흑의 약점만 남겨되기 때문에 세 점 이으면 이 한 점을 잇거나 돌릴 수는 없겠어요? 이런 데 이었다가 아까처럼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네. 예, 먼저 잡히지 않습니까? 이쪽이 흑돌이. 그렇다면은 되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있거나 또는 호구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었네요. 그렇다면은 백도 빵 따내서 원래는 이제 잡으러 가려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붙이는 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탄력이 생깁니다. 공간 나오겠는데요? 뭐 100%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데 붙이는 맛도 있고 해서 네.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 더 안전하게 두네요. 원래 이런 수는 원래는 좀 아끼라는 건데 지금은 입고 이렇게 잡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어차피 살기만 하면은 백도 이제 이곳저곳에서 실리로는 많이 이득을 보았으니까요. 네. 그냥 따내면 흑이 있는 것이 싫었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를 약간은 속수지만 지금은 뭐 그런 거 가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살았네요. 이렇게 잡으러 네. 오면 찔러서 문제가 생기고 상변도 백이 1선 빠지면 아직 미생이에요. 이 흑돌 전체가요. 흑의 안위부터 걱정을 예, 해야겠네요. 지금 오히려 여기를 먼저 빠지면 이게 잡히니까 여기를 잡아야 돼요. 너무 여유 있게 살았는데요. 여기 아까 쉬움을 당할 때만 하더라도 전 속으로 좀 괜찮은 건가 하고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쉽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내줘야 하는데요. 흑이 이 공격으로 어떤 걸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도 하나 받아야 되겠죠? 네. 네, 여기 맞으면 너무 아프니까. 여기서 손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빼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선수로 사는 건? 무섭죠?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들여다보고 만약에 받아주면은 그때는 치중 살았나요? 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큰 자리 뒀다고 치고요. 잡으러 오더라도 이렇게 두고 이걸 둘 때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저 침은 살아 있는 거죠. 이렇게 두더라도 네. 두고 내리면 두 개 따내고 먹여쳐도 내리고 네. 단수 쳐도 따내고 단수 쳐도 있고 패맛이 약간 있긴 있는데 약간 있긴 있죠. 이렇게 하고 좀 헷갈리긴 하지만 다시 따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흑이 이렇게 다시 따내고 백이 여길 두면은 백이 여길 두면 이렇게 네. 하면 패맛이 있긴 있는데 이 패는 서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요. 자체 패감이 몇 개 있으니까 흑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모양이. 백이 잘 됐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뭐 이었다고 치고요. 나중에 이거 잡으면은 그냥 백이 지켰다고 치고요. 네. 흑이 10집, 백이 7집이에요. 여기도 한 넉 집. 10넉집에 우상기 100, 좌상기 100 합치고 이 흑, 좌변 흑, 상변 흑을 합치면 집이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충분히 감당하겠어요? 나머지 이 우하기 9침과 중앙의 두터움, 좌하기 백돌 3개, 더하기 100차례. 7집 반이라는 덤. 게다가 100차례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백이 너무 여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뭐 살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손을 뺐어요. 네. 자, 여기도 굉장히 큰데요. 이쪽에 치중이 있나요? 치중이요. 이렇게 하면. 밀고 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길 두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모양이 있네요. 패 맛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패는 너무 무서워요. 패감만 있다면 바로 그냥 이게 다 잡히는 거라. 백은 따내도 예. 흑의 사활 문제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네요. 이쪽에. 그래서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를 받았는데 지금은 별거 없나요? 두더라도 지금 두면? 지금은 네. 아까도 그런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이러고 그냥 끊어 잡으면 그만인가요? 여기는 네. 뭐 다 당해도 다 당해주고요. 요 한 점만 잡을 수 있으면 조금 당하긴 했지만 한 점 잡는 거로 어지간히 복구가 됐거든요. 네. 이 노림을 보고 있었던 거네요. 치받으면 치받으면 여길 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 노림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방금 전에 비슷하죠? 밑으로 넘어가고 끊으면 되니까요. 네. 이쪽 이으면 넘어간다. 만약에 여길 이으면 이거는 영혼까지 탈탈 털린 모양 아, 같은데요. 이건 그림 같은데요? 흙이 너무 잘 됐죠, 이건. 네. 이것이 이제 나연 구단의 생각인데 이렇게까지 받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은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나연 구단이 지금 우상기 쪽에서 수를 내려가고 있는데요. 약간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중반전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나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금 흙이 붙여간 곳 부분적으로는 성립이 되지만 백을 강하게 괴롭히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정수예요. 부분적으로는 한 점 잡는 것이 약간 당하는 모양이긴 하지만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돼서 단수침은 있더라도 여기서는 흙이 꽤 했는데 네. 끊음으로 이 한 점을 제압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잡을 때 뒤로 몰고 만약에 이렇게 되돌아가면 이제는 석점 빵 따내서요. 물론 흑돌 두 점이 차단당하는 뒷맛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석점을 깔끔하게 잡았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이 여기도 못 두는 것 같아요. 지금 흙이 이쪽을 둘 수가 없는 이쪽을 오히려 여길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00은 살았다고 치고 대망의 이제 마지막 큰 자리. 네. 가겠네요, 백이. 근데 제가 아까 이 집 이거 합쳐서 지금은 오히려 100집이 더 클 수도 있는데 거의 뭐 이쪽 모양 집으로는 거의 상쇄시켜 버리고요. 흙의 두터움도 있고 하니까. 네. 여기는 이제 그냥 없다고 치고요. 아래쪽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 흙 모양과 백 모양 더하기 덤. 근데 백이 재미있어 보여요. 그래도 아직 이 좌하와 하변은 백의 돌이 기점이 있긴 하지만 얇긴 하잖아요. 좀 얇고 아직 완벽한 네. 집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돌이 4개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지간한 뭐 집은 형성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집이 물론 정확하게 몇 집인지는 저같이 미천한 인간이 알 수가 없죠. 인공지능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대략 네.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집의 덤이면은 흙보다는 그래도 백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은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네. 석점 잡는 것과 끊는 것이 맛보기가 됐죠. 네. 아, 그 수가 좋습니까? 뭔가 선수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 네. 젖혀야겠죠? 끊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이렇게 치겠다는 얘기예요. 백이 받아주면 어디 뭐 받았다고 치고요. 집으로는 약간 손해볼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대망의 큰 자리, 하변 쪽에 흑이 먼저 손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석점을 선수로 살릴 수만 있다면 흑도 충분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맥점인데요. 뭔진 모르지만 그냥 이으면은 거의 살았다라고 보고 백이 당연히 손을 뺄 텐데 붙이니까 뭔가 좀 알쏭달쏭 해 보이거든요. 네. 그럴듯한 맥점으로 보입니다. 아, 밀었어요. 잡아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뜻이네요. 뚫을 수 있다면 뻥 뚫리면 큰일 나죠, 이거는. 네. 이거는 아주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걸 젖히면 잡더라도 아직 미생이에요. 이렇게 끊고 잡을 때 늘게 되면은 이 흙을 오히려 신경을 써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젖힌다는 뜻인가요? 여튼 이 형태의 가장 큰 문제는 흑백가네요. 누가 선수를 잡고 하변을 둘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이 이곳으로 오게 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이 이제 실리론 좀 앞서 있는 재밌는 바둑으로 보이고요. 네. 흑이 온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죠. 흑이 오긴 오되 상변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 석점이 잡히면은 하변 도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돌이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 이걸 끊어 잡으면 흑이 끊어 잡으면 백이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백이 먼저 끊어버리게 된다면은 끊어 잡아도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나중에 오히려 여기를 한 점을 백이 잇는 것이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네. 좌변의 흑이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석점 살리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열 몇 집이 아니에요. 열 몇 집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려야 되는 생각보다는 훨씬 큰 곳입니다. 역시 그것도 맥점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백이 손을 뺄 수는 뺍니다. 빼도 문제 없어요. 네. 지금 잡으러 가려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단수 치면은 움직일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옆을 두더라도 제일 쉽게 이렇게만 해도 살아 있으니까요. 나중에 두 점 단수 치고 일선 치고 이런 건 이제 백의 권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아주 사소한 몇 집은 물론 뭐 나중에 끝내기 땐 클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바둑의 포인트는 하변이에요. 하변을 백이 먼저 두느냐 흑이 먼저 벌리느냐인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곳은 백이 차지했고요. 하지만 흑도 붙이고 끊음으로써 나중에 이제 끝내기를 먼저 하게 된다면 집으로는 약간 이득 보는 맛은 남겨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최선의 절충을 만들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선수 교환을 해두고요. 판을 반으로 잘라서 상단 쪽은 서로 비슷하다고 본다면 역시 이제 하변과 네. 우하 싸움인데요. 지금은 조금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단 쪽은 흙이 조금 몇 집 많은 정도로. 네. 여기서 조금 이득 봤으니까. 그렇더라도 돌 4개 더하기 7.5라 100이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폭 자체가 백이 훨씬 넓기 때문에 네. 나연 선수는 수비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항상 맛이 있잖아요. 이 우하기.
우하기 두 칸 붙이면 물론 모양을 펼칠 때는 굉장히 위력적이지만 네. 하변에 백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늘 수가 있어요. 붙이거나 또는 뭐 소목을 둔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해도 항상 늘 건너갈 수 있거든요. 네.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2단 젖힌 바둑도 실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조금만 두터워지면 언제든지 결행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다가와서 뒷문이 열린 순간 우하기를 집이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그래서 네. 나영구단도 우선은 지켰어요. 보통 이제 이런 지키는 수들은 이겼다, 우세하다라고 볼 때 많이 지키는데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백이 먼저 둬서 집이 사라지게 되면 전형적인 집 부족인 바둑이기 때문에 네. 받는 것은 일단은 참아뒀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오히려 버텼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지켜놓고 지금 깨러 갈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걸 또 잡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저는 이 정도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이렇게 둬야 어느 정도 집도 생기고 또 이 한 점이 백돌 한 점이 자연스럽게 연결도 되고 하잖아요. 여기나 또는 저는 이제 날일자 정도 여길 두더라도 흙이 어차피 하변 침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둬야 아무튼 집도 제법 생기고 모양도 좋아지면서 백돌 한 점이 연결이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생각했는데 확실한 실리를 선택을 하네요. 이수는 이제 한 점 잡으면 선수로 손을 빼고 큰 자리 하변 쪽을 먼저 공략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백도 지금도 사실 손을 돌릴 수는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두 점 네. 잡으면 석점 잡고 여기가 치받는 것이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이 끊기진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두 점 잡는 것 자체가 집으로 굉장히 크긴 해요. 백이 잡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백이 잡으면 또 들어갈 여지도 생기니까요. 백이 잡으면 네. 나중에 한 칸 뛰거나 하면 네. 그러니까 집이 아니죠. 이 모양이 이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끝내기로만 놓고 본다면 정말 들어가면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네. 백이 한 칸 뛰면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가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열 몇 집 나네요. 만약에 흙이 이렇게 잡고 전부 집이라고 가정하면 한 요 정도 선으로 전부 집이라고 가정하면 네. 대략 30집 정도는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차이가- 20집 되겠네요. 100집 그렇네요. 늘어나는 것도 있으니까. 네. 좀 좁은 곳이어서 간과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큰 자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여차하면 나중에 좀 돌이 두터워지면 이게 아니에요. 더 세게 들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최소한으로 봐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집으로 큰 자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20집은 뭐 충분히 되니까요. 네, 확실한 네. 집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이제 흙이 이제 하변을 먼저 공격을 하면 이 백돌 한 점은 조금은 시달려야겠죠. 그렇죠. 이제 흙이 들어가면 침투가 아니라 공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격과 침투를 겸한 한 수가 네. 되겠죠. 그렇게 괴롭히는 수가 있나요? 원래는 다음에 여기 한 방 맞는 게 너무 아프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단수를 쳐야 돼. 반대로 살려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쪽을 단수 치면은 이 모양이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단수를 치거나 또는 이렇게 도란 얘기예요. 살리겠다는 뜻이네요. 단수를 치더라도 나와서 이쪽 단수 치면 그냥 낼지 단수 쳐놓고 한 칸 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지금 위협적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백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좀 갸우뚱했어요, 사실. 아니면 이런 방법이 셰어라우 선수가 판을 정리하는 그런 기풍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요. 원래 바둑이 좀 좋을 때 안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영 구단처럼, 네. 이창호 구단처럼, 또는 박영훈 구단처럼, 아니면은 조금 우세하더라도 힘으로 더 상대방을 압박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최철한, 이세돌 이런 기사들은 오히려 더 때려서 굴복을 시키고, 보이면 둡니다. 네. 걔가 잘하는 기사들은 살살 달래가면서 조금만 이기죠. 한 2집 반, 1집 반 요 정도만. 네. 그래서 보통 만약에 바둑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할 거예요. 시어라우 구단이 원래 그렇게 전투적인 스타일은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아웃복서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여길 뒀다. 이 전투가 자신이 있다는 거기도 할 겁니다. 백이 물고 늘어질 곳은 우상귀, 흑, 대마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잡을 때 한 칸을 이쪽을 띄어야 되나요? 여길 띄어야 되나요? 한 칸은 맞는데 방향이 어렵네요. 그래도 이 방향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두면 흙이 여기를 아, 붙이니까. 그러네요. 어딜 둬도 근데 붙이긴 할 것 같거든요. 네. 보통 모양 무너뜨릴 때 많이 쓰는 수법이긴 한데. 쌍립자리가 급소라고 네. 하죠. 공격을 통해서 판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앙 또 하변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까지도 돼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둬도 될 것 같은데요. 사는 데에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갇히긴 싫잖아요. 제일 쉽게 둬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끊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일 쉽게는 그냥 건너붙여도 되겠고 옆구리를. 아, 네. 더 쉽게는 이렇게 둬도 되긴 돼요. 살려고만 한다면 이것도 너무 쉽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여기를 붙였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도 일단 맥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원래 이 석점을 살리려면 꽉 있거나 해야 되죠. 모양이 좀 무너집니다. 젖히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치바다도 끊어서 결국 단수 치고 이걸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백이 더 이상해졌죠. 이렇게 건드려서 한 게 없네요. 물론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네. 그렇죠. 이거 참 생각하기 어려운 건데 이걸 움직여서 다시 단수를 치고 버리는 겁니다. 지금 잡힌 게 3, 6집, 네. 8집, 9집, 여기까지 뭐 한 10집. 흑집이 10집 정도 늘어났는데 백은 바깥쪽에서 활용을 했고 이 활용이 이 한 점 도망갈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얇은 막이 생겼어요. 원래도 흙이 약간 두터운 곳이었는데 네. 이 사석전법을 이용해서 이 돌들이 하변 쪽의 백돌 한 점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고급 전략인데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주 여우 같은 수법인데요.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나 봅니다. 아마도 네. 돌이켜보니까 애초부터 저 흑돌을 강하게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활용을 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네요. 셰어라우 구단은 중앙 처리를 하면서 계속 하변 쪽을 보고 있었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삼국지나 손자병법에도 보면 많이 나오지만 성동적서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바둑 둘 때도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런 작전도 많고요. 정말 기분 탓인가요? 중앙에 그 석점이 들어왔다고 백이 확실히 좀 유리해 보이는 싸움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기분 탓이겠죠.
근데 확실히 흙은 좀 돌이 뭉쳐있는, 돌이 굉장히 네. 많이 투자가 됐는데 투자한 돌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집이 만들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돌들을 이제 소위 중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약간 중복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원래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몇 집 볼 수 있는 자리가 한 덤 정도 늘었는데요. 행마가 아주 그럴싸합니다. 이제는 이 백돌이 약한 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흙이 더 공격을 당하는 형태라고 봐야겠거든요. 일단은 이 돌을 타개시켜야 하는데 그럼 저하기 쪽 들어가기 어렵게 되는 건가요? 이제는 손 빼고 그냥 그렇게까지 손 빼고 그냥 저는 입구자 정도, 입구자나 또는 여기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날일자만 하더라도 거의 25집 가까이 형성이 됐거든요. 이 정도면은 백이 재밌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넓혔어요, 폭을. 이것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틀어막으면 집이 더 크게 난다 이거예요. 여기는 들어오더라도 워낙 붙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의 30집까지도 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참 돌 단 6개로 효율적인 집을 만들어냈습니다. 들어갔어요. 역시 이게 전부 다 집이 된다면은 네. 흙이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30에 이 집 더하면은 100은 거의 뭐 쉬운 집 가까이 나는데 쉬운 집이면은 흙이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나영구단의 승부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차단을 하면 이렇게 삼삼 들어가서 여기도 하나 늘어볼까요? 좀 붙이거나 하는 맛이 있으니까. 만약에 받아주면 이건 좀 자세히 나오죠? 예,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가서 크게 살게 된다면 순식간에 형세 역전이죠. 물론 흙이 뭐 아주 나쁜 그런 바둑 같진 않은데 네. 차단합니다. 백도 이렇게 늘려놓고 또 물러서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이걸 잡으러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쪽 두면은 근데 상식적으로 원래 잘 안 잡히는 돌인데요.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차렷해서. 여길 두면 가둬두고 전체를 공격하나요? 찌르더라도 이게 잡을 수 있는 돌이에요. 붙이면? 붙이면 일단 호구를 한번 쳐볼까요?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는 못 치죠. 네, 늘어야 되잖아요. 네. 잡으러 가려면 여길 두고 이걸 할 때 여길 둬야 된다. 막으면 치중해야 된다. 이걸 두면 여길 두고. 모양 너무 사납나요? 찌름은 막아야 되는데 치중함은 이어야 되고. 이거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막 잡으러 가다가는 네. 오히려 백이 되려 잡힐 수가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잡으러 가는 것은. 다시 또 돌아가나요? 근데 이것은 붙이는 수가 있어서요. 젖히더라도 물론 빵 따내면 허용을 하지만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서 집도 한 덤 가까이, 네. 덤까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덤 늘었고. 비슷하게 늘었고 백집도 많이 없애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럼 빵 따냄을 당하게 되면 이 돌이 조금 위태위태하긴 해 보여요. 집으로는 굉장히 벌었는데 이 하변의 흑돌 5점이 휘청휘청합니다. 그럼 셰어라오 구단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되고 하변에 입구자 하면은 하변도 근데 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외길이에요. 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쉬운 외길이기 때문에요. 집으로는 굉장히 이득 받습니다. 백도 좀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적당히 지켰으면 개가로 나쁘지 않았는데 네. 좀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것까지는 선수라고 봐야겠죠? 네, 지켜야 하고요. 이어야 되겠고요. 네. 제가 아까 이 집을 한 7집 정도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 7집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겠어요. 이게 지금 약 15집 정도 된다고 보면은 네. 아까 제가 그냥 한 칸 띄어서 지키면 거의 25집 가까이 난다고 그랬는데
10집 정도가 사라졌고 흙집이 늘어났으니까 한 15집 이상 흙이 이득을 봤는데 두 텀을 이용해서 이 흙도를 압박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어서 흙이 이런 데 입구자 하고 어딘가 둘 때 살 수만 있다면 집으로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좀 몰리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집으로 15집 이렇게 이득을 봤는데 네. 뭐 약간의 뭐 그 서러움은 감수를 해야죠. 네, 셔라우 선수가 약간 욕심을 부렸고 나연 선수는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이제 흙 타게 하고 개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판이죠. 최철한 선수와 셰커 선수의 대국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판도 다음 수순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네. 집만 놓고 본다면은 좌하기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좌하기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연결하게 되면은 백이 걱정거리가 많이 사라지는 바둑입니다. 지금 어딜 뒀나요? 아, 붙였어요. 생략하고 먼저 좌상귀를 물어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래도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거나 젖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백은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손을 빼거나 젖히거나 늘거나. 근데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좀 호구 치면 흙돌이 약간 두터워지는 건가요? 이쪽을요. 네. 이건 백이 늘어주면은 부분적으로 좀 두터워졌는데 백도 튼튼해졌고요. 단수 쳐서 반발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기세로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흙이 너무 위험한가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끊기면 매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상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돌이 잡히면 이 공배가 전부 집으로 연결이 되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 약간 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느는 정도로 백이 전부 받아주면 그 자체로 이득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받아주면은 여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긴 이렇게 될 테고 호구 치면은 이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눌러 놓을 수가 있다면 흑에게 꽤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받아만 준다면 못할 것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백도 여길 네. 뒀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데 흑도 이교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잘 처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끊어놓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이젠 네. 정말 걱정거리 없겠는데요. 이제는 다른 큰 자리, 네. 예를 들자면 우상기도 사실 백이 먼저 두면 굉장히 찜찜한 곳이에요. 이런 데를 두게 되면은 여기 석점을 오히려 먼저 공격을 하면 흑돌이 답답한 형태거든요. 네. 흑이 먼저 두면은 그래도 집도 많이 생기는 형태인데 선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흙이 좌변에 붙여갔을 때 그 기본 모양과 비교를 하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부분적으로는 깔끔하게 해결이 잘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흑이. 네. 여기서 손을 뺍니까? 그러네요. 한 발 먼저 가나요? 어차피 지금 네. 흑이 이 한 점 끊어 잡는 것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크겠지만 이쪽 접수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이쪽을 둬야 되네요. 원래 이제 기본은 살리려면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몇 발자국 못 나갈 것 같은데요. 갈 데가 없어요. 네. 이렇게 부처님 손바닥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젖히고 끊는다던가 해서요. 만약에 이으면 이렇게 버리는 것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선방한 거 아닙니까, 흙이? 어우, 석점이 잡혀서 네. 열 몇 집은 늘어났지만 흙도 상변에 상당한 집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 두 점은 이제 거의 접수가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죠? 이건 하나의 그림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네. 이제 다시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이거 늘고 잡더라도 사는지도 조사해 봐야겠고 살아도 시체 같아요. 이거는 너무 이상해 보여서요. 흙은 이쪽을 두고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처럼 이쪽을 이으면 늘어서 버리는 작전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싫으면 먼저 단수를 치거나 해야 돼요. 이쪽 단수 치는 건 역시 방금 전이랑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늘어야 되거든요. 그때 있고 이때도 흙은 막으면은 그래도 절반의 성공 아닐까 싶어요. 상변이 어느 정도 집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요. 맛도 약간 있을 테고요. 네. 어쨌든 흙은 예. 바로 살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석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셰커 5단이 어디까지 받아줄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만약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두거나 하면은 너무 크게 살잖아요. 백은 나가야 될 겁니다. 이제 그때 끊으면 여기까지는 일단 단수를 쳐야 될 것 같고요. 이 한 점도 절대적으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백이 이제 있거나 밀거나 또는 아예 이 선으로 밀어버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요.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충분히 둘 수 있는 수법입니다. 역시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고요. 일단 백도 순순히 물러나 주진 않고 있는데요. 단수까지는 확실하게 성립이 되는데 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빵따냄 주는 것은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살더라도 또 네, 상변 네. 생각도 해야겠죠. 살더라도 상변이 아마 네. 초토화될 거예요. 지금은 어지간해서 늘어야 됐고요. 네.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백이 세 가지예요. 있느냐, 위로 미느냐, 아래로 미느냐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있는 게 가장 얌전한 거군요. 여기요. 네. 이러면 당연히 맞겠죠. 일단 흙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변을 집으로 만들어야 이제 뭐가 되는 형태니까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은 일단 굉장히 잘 된 거 아닙니까? 백도 전부 연결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집이 많이 늘어나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모양도 이쪽 두면은 흙이 여기 붙이면 차단하면 아래로 치고 넘어가니까 뒤로 물러서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단수치면 이어야 되겠고요. 다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상변까지 집이 된다면 거의 뭐 30대 후반까지는 나는 것 같거든요. 반면에 백은 집 모양이 갑자기 그렇죠. 많이 네. 쭈그러들었어요. 아까 네. 이쪽에 공격을 맹공을 퍼부을 때만 하더라도 흙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여기도 집이 많고 우변에도 있고 하변에도 약 15집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역시
미는 게 좀 그래도 있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수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늘면 또 밀어서요. 늘어주면은 자 이제는 이게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선수를 잡게 되면 이쪽 끝내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데를 붙여서 만약에 뒤로만 받으면 이건 아까 제가 계산한 거랑 차이 많이 나죠. 뭐 거의 10집 나는 거 아닌가요? 예, 반발하면은 네. 위로 붙여서 차단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래도 그렇다면은 미는 것도 백의 입장에선 좋은 선택이라고 봐야겠네요. 이때 이제 막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으면 이쪽은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여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백은 받진 않을 텐데 흙이 먼저 뒀을 때를 말씀하시는 근데 좀 거죠? 찜찜하긴 하네요. 흙이 만약에 백이 두면은 뭐 완벽한 백집이긴 한데 네. 손을 빼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데 단수 쳐도 여기도 좀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빵따넷만 되면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선수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패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일선 젖혀서 그렇죠. 일선 젖히고 물론 여기 빵따냈다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단수 치더라도 이렇게 버티면 이게 빵 따내져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네. 수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여길 젖히겠다는 뜻이에요. 여길 밀면 또 늘어서요. 흙이 이제 이걸 잡게 되면 그때 여길 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또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되겠죠? 이렇게 굴복당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살았지만 상변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흙에게 이득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깬 집 자체가 다릅니다. 자, 지금 단수 쳤다는 것은 따내겠다는 뜻이잖아요. 막으면 있나요? 여기요. 네. 이쪽 늘면은 이어야 되고요. 물론 꼬부리는 건 젖혀서 안 되겠습니다. 백이. 네. 먹여치고 패를 하는 방법이 있고 늘어서 두는 방법이 있겠고요. 일단 늘어야겠네요. 늘면 잡히니까 흙도 젖혀야 되나요? 여길 치받는 좀 복잡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막으면 패고 상당히 어려운 형태가 나오겠는데요. 지금 여길 쳤다는 것은 꼬부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한 점을 잡겠다는 뜻인데 잡고 막을 때 이 싸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투가 지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백이 귀 쪽으로만 받아주면 서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불만이겠죠? 아, 백이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귀는 깔끔하게 해소를 시켰는데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면 굉장히 큰 집이 형성이 됐고요. 이쪽 단수 치고 만약에 다 잡았다고 치고요. 더 괴롭히는 수는 없을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붙여서 해도 넘어가면은 네. 물론 여기를 빨리 먼저 할 수 있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데요. 입구자에서 선수로 전부 할 수만 있다면 이상적인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흙이 좀 과욕이라고 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못하면은 이제 건너 붙인다던가 해서 백이 먼저 삭감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수순이 꽤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도 이 승부처는 남아 있습니다. 최철환 선수가 계속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연 선수의 대국 또 최철환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떨까요? 지금 형세 두 판 다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좀 전만하더라도 네. 두 판 모두 좀 불리한가 그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뭔가 좀 어지러운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제부터가 두 판 모두 이 판
두 대국 모두 최대의 승부처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최철환 선수와 나연 선수 모두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